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2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식을 보기에 앞서 바로 입춘이 되겠습니다. 오늘 입춘이 되면서부터 연과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데, 입춘 절입시가 23시 10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오늘 입춘 절입시가 23시 10분을 기점으로 해서 23시 10분 이전이면은 갑진년 정축월이 되는 것이고, 입춘 절입시가 23시 10분이 되면서부터는 연이 바뀝니다. 갑진년에서 을사년으로 바뀌게 되고요. 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월도 정축월에서 무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는 연과 월이 같이 바뀌는 아주 좀 의미가 있는 절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연이 바뀌는 기준을 뭐 동지로 해야 된다, 또는 오늘처럼 입춘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동지 세수설을 취하는 이론도 있다 정도는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연이 바뀌고 우리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연이 바뀌는 것은 입춘이다라고 알고 사주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이 단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면은 잘못된 사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뀌고, 또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연도 바뀌고 월도 같이 바뀐다라고 하는 점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춘 전으로 명식을 보면 갑진년, 정축월, 계묘일이 되는 것이고, 입춘이 되면서부터는 을사년, 무인월, 계묘일이 되는 것이다. 근데 오늘 밤 23시 10분이니까 23시 10분부터 23시 30분까지 이렇게 을사, 무인, 계묘일이 되는 것이고, 23시 30분이 지나면 이제 일도 계묘일에서 다음 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24절기를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제일 위를 보게 되면 2월, 3월, 4월, 5, 6, 7월, 8, 9, 10월, 11, 12, 1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력인 월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명리학에서는 2월이다, 3월이다, 4월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12지지를 가지고 월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2월은 인월로 보고요. 3월은 묘월로 보고 4월은 진월로 봅니다. 물론 이제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 다음에 5월은 4월, 6월은 5월, 7월은 미월, 그 다음에 8월은 신월, 9월은 6월, 10월은 술월, 11월은 해월, 12월은 자월, 1월은 축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2월 1일이 인월이고 3월 1일이 미월이냐, 그렇진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이 되기 위해서는 입춘 절입이 되어야지만 전월인 축월에서 인월로 넘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갈 때는 3월 1일이 아니라 경집 절입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인월에서 묘월로 바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1월 1일이 아니라 그 해당에 절입되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인월은 입춘이 되어야지만 인월이 되는 것이고, 축월에서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갈 때는 경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갈 때는 청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묘진월의 3개월은 봄으로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됩니다. 그리고 진월에서 4월로 넘어갈 때는 입하가 되어야 되고, 4월에서 5월은 망종, 5월에서 미월은 소서가 되어야지만 월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4월, 5월, 미월은 하절이죠. 여름, 화가 왕한 계절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갈 때는 입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월에서 6월로 넘어갈 때는 백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6월에서 술월로 넘어갈 때는 한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바뀌게 되고, 신유, 술월 3개월은 추절로서 가을이죠. 금이 왕한 계절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술월에서 해월은 입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해월에서 자월은 대설, 자월에서 축월은 소환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뀌고, 해자 축월은 동절로서 수가 왕한 계절이다. 그러면 토가 왕한 계절은 어디입니까? 라고 봤을 때 여기 중간중간 이런 게 있죠. 진월이라든가 미월이라든가 술월이라든가 축월은 아까 임묘진 봄이라고 했지만 진월 같은 경우에는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환절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미는 사음이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환절기, 술은 신유술 가을에서 해자축 겨울로 바뀌는 환절기, 그다음에 축은 해자축 겨울에서 임묘진 봄으로 바뀌는 환절기가 된다라고 해서 진술충미 월은 사계월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계절의 끝이란 얘기죠. 진은 봄의 끝이 되는 것이고, 미는 여름의 끝이 되는 것이고,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월은 겨울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4개월로서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 이때가 바로 토가 왕한 계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이 입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입춘 절입 시간은 밤이죠. 23시 10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23시 10분은 자, 해시 안에 들어가겠죠. 해시라고 하는 시간은 21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가 해시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 입춘 절입 시간 이 안에 들어가는데 거의 뭐 해시 끝자락에 딱 맞물려서 예를 들어서 23시 10분 지나서 23시 30분이 되면은 이제 계묘 일이 아니고 다음으로 이제 날짜의 경계선이 됩니다. 이게 해묘니까 이제 다음 날은 이제 내일은 이제 갑진일이 되겠습니다. 해서 일단은 이제 입춘 절입 시간 23시 10분을 기점으로 해서 사주는 이전이면 갑진년, 정축월, 계묘일이 되겠고 해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입춘이 지나면은 입춘 절입 시간 23시 10분이 지나면은 이제 연이 바뀝니다. 갑진년에서 을사년, 정축월에서 무인월, 일은 똑같습니다. 계묘일 해서 해시에 이렇게 사주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입춘 전으로 사주 명식을 보게 되면 계수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 입춘 후로 사주를 보게 되면 을사년에 계수가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춘 전으로 보게 되면 계수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는 동절, 겨울에 태어난 것이 되고, 인월은 춘절, 봄에 태어난 것이 되겠고, 사주의 격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계수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편관, 격 또는 칠살 격으로 볼 수가 있는 반면 계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상관격이 되는데 목이 왕하고 일간인 계수가 약하니까 이거는 수목, 진, 상관, 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일간 축월의 계수도 그렇고 인월의 계수도 그렇고 일단은 계수 자체가 약한 것은 맞지만은 축월은 그래도 해자 쪽 북방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월의 계수이기 때문에 인월의 계수보다는 그래도 월령 자체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월의 계수보다는 그래도 월령이 통분하고 있으니까 극신약은 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동절이기 때문에 엄동설한이 되기 때문에 조후의 긴박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인월도 초춘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이 축월에 남아있는 축월의 한계가 인월까지 전파가 되는 걸로 봐요. 그래서 인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도 조후의 의미는 필요하지만은 축월은 뼈가 시릴 정도로 춥다라고 하면 인월은 그래도 버틸 수 있을 정도. 예를 들면은 축월의 한기는 패딩을 겹겹 입어야지만 그 한기를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인월은 그래도 간단한 얇은 패딩을 입어도 그 한기를 막아낼 수 있다.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축월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서 물이 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개수를 병화가 있어서 사주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있어서 병화를 도와줘야 된다. 단 일간 개수가 축에 뿌리를 둬서 약하기 때문에 신금 같은 인성이 있어서 금생수 해서 개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인월에 되면 역시나 병화는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목이 왕에서 개수가 너무 일간의 기운을 뺏기죠. 인월은 또 수의 여기는 병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인성인 금이 있어서 금생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은데, 인월 같은 경우에는 신금도 괜찮지만 경금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목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목을 제해 주면서 개수를 생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춥기 때문에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입춘 전으로 보게 되면 연지에 또 토가 있기 때문에 관살, 이거는
관살이 왕해서 활중신경한 구조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인월의 묘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했던 수목진상관격의 설기태과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수는 월령이 축월토가 있지만 그래도 월령이라든가 진에 통근할 수가 있고요. 일지 묘목이 있고 간목이 투출되어 있어서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긴 하지만 약한 정화가 있어서 조후하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것. 일단은 병화가 아닌 것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정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단 일간자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생시에서 다시 인성이라든가 인비를 얻어서 약한 개수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단 화도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생시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입춘호 인월에 역시나 묘를 받고 묘목이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목이 굉장히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에서 연지 사화를 받죠. 이거 사주가 매우 건조하다, 건조하고 개수가 뿌리를 둘 곳이 전혀 없다. 이렇게 되면 아까는 개수가 축진에 이렇게 뿌리를 뒀었잖아요. 근데 이 입춘이 지나면 뭐 그나마 축진도 없고 다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거나 또는 일간의 개수를 약한 것을 화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를 증발시켜서 화가 더 약해지죠. 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무토가 월간에 투출돼서 약한 개수를 극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뭐 극설교집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간 개수가 너무너무 극신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을목이 무토를 제한다? 이건 제할 수 있는 공력이 없죠. 오히려 토는 나를 극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목은 나의 기운을 뺏어가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입춘 절입시가 23시 10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입춘이 됐다 하더라도 을사년 무인월은 되게 조금 있죠. 그죠? 해시 잠깐에 걸쳐져 있는 거고 거의 대부분은 입춘 전후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갑진보다는 갑진 정축월로 보는 것이 좋은데 일간 자체가 약하니까 당연히 임자시 같은 걸 얻죠. 임자시를 얻어서 약한 개수를 갖다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단 화가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한계가 너무 가중되죠. 이런 경우에는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서 따뜻한 온기를 얻어야지만 좋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입춘 절입 시간이 23시 10분이니까 그 전까지는 개묘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해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또 약했던 개수가 해수에 뿌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해묘 한목이 돼서 목이 좀 세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역시나 이거는 조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갑인시 같은 경우를 본다라고 하면, 자, 축월의 일간이 약한데 다시 목이 다시 왕이신데 을묘시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죠. 이거는 일간이 너무 극진약한 구조가 되고 토가 왕하고 목이 왕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극설 교집하는 사주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조후를 떠나서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고, 을묘시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병진시 마찬가지로 진축진에 다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이거는 관살이 왕한 것이지 일간이 측진 토에 뿌리를 둬서 일간이 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스럽게 화를 하나 더 얻었기 때문에 이것도 금수운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정사시 또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단 무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나 김희시 같은 경우에는 시지에서 오화를 얻었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 토황절에 토황절에 기토 투출하게 된 왕토와 개수를 갖다가 거의 극해버려서 날려버릴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무기미시는 절대적으로 선택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경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인성을 얻어서 개수를 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가 약한 것으로서 조우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금수운으로 가면은 화가 좀 부족하더라도 일간이 약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어차피 뭐 생시에서 경신
금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무오시, 김인시가 마찬가지로 신유시 또한 오늘 중에서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생시 중 하나가 바로 또 신유시. 이거는 묘유충이 돼서 그렇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유축해금이니까 묘유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봐요. 진유합금이 된다. 안 됩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합이 안 되고 먼저 충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했던 무오기미, 신유시, 임술시도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임자시 또는 경신시, 개시 정도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병진시라든가 정사시 정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입춘 후로 보게 되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3시 10분부터 23시 대략 한 30분까지니까 20분 정도 안에 태어나게 되면 입춘 이후에 태어난 것이 되겠고 계묘일에 태어난 것이 됩니다. 만약 23시 30분이 지났다고 하면 무인의 계묘일이 아니라 갑진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시가 되게 되면은 해묘한목이 되죠. 오로지 입춘 지나서는 하나의 생시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이렇게 되게 되면 해묘한목, 개수가 그래도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점. 중요한 것은 자, 갑진년은 남자는 대운이 순행하고 여자는 대운이 역행한다라고 보지만 을사년이 되면 이것이 반대가 됩니다. 남자는 대운이 역행하고 여자는 대운이 순행한다. 그래서 입춘 전으로 보게 되면 남자는 목화운, 여자는 금수운이죠.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춘이 지나면 이제부터는 남자가 수운에서 금운으로 가고 여자는 목화운으로 간다. 이것을 가지고 요거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남자는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금수운 그러면 어차피 하나밖에 없죠. 개시.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요거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목화운으로 간다, 이 무인대운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화가 뭐밖에 없습니까? 인중병화도 있긴 하지만 연지는 사화밖에 없기 때문에 화가 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썩 그렇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생시는 아닌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른 거 딱 필요 없고요. 오늘은 입춘절입 을 기점으로 해서 연주가 바뀌고 월주가 바뀐다라고 하는 요것만 잘 이해하실 수 있다고 하면 오늘의 강의는 그래도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